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로에서요, 느닷없이 순찰차를 가로막은 차량. 그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들도 순간 긴장했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습니다. 아, 네. 그러더니 한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나와서 순찰차로 향하는데요. 네. 당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여성의 사연입니다. 한 차량이 파란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순찰차를 막더니 순찰차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아이는 당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긴박한 상황을 알아차린 이 순찰차가 네. 여성을 싣고 병원으로 달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품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차량의 이 충격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당시에 다급한 상황을 볼 수 있고 네. 이때가 주말 낮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도 지금 주변에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잠시 후면 이제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때 주변 차량들이 이 순찰차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네. 이 순찰차가 무사히 빠르게 신속하게 병원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저게 순찰차의 블랙박스 이 전방 모습 그리고 차량 내부 순찰차 내부 모습인 것 같은데 딱 보기에도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지금 엄마로 보이는 그 여성이 순찰차에 타서도 보세요. 막 안절부절 못하는 지금 막 아이를 안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막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차량이 빨리 달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안에서 엄마가 얼마나 안절부절하지 못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다급함이 느껴질 수 있는 장면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네. 당시에 이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의식을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엄마 지금 거의 울부짖고 있어요, 세상에. 네. 아이고, 아이가 품 안에서 40도에 넘는 고열인데 지금 엄마는 애가 타들어갑니다. 지금 저 아마 가는 길이 정말 몇 시간, 몇 년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 같은데 네. 최명기 원장님, 아이가요 40도 가까운 고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있는 거죠? 네, 15개월인 아이기 때문에 탈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40도 이상 고열이 되게 되면 탈수가 되게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혓바닥 같은 거 내밀어 보게 되면 진짜 이제 바싹바싹 이제 말라 있게 되거든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열이 올라가기 전에 체온을 낮추면 되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찬물로 이렇게 아이를 갖다 접촉을 해서 네. 피부의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많은 네. 어머님들이 그걸 때 또 겁을 내십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폐렴 걸리는 게 아닌가 하고 또 그게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해열제를 통해서 열을 낮춰야 되는데 네. 또 아기한테 해열제를 먹이는 걸 또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를 벗겨놓고 아이를 갖다 자꾸 물로 이렇게 해서 체온을 낮춰야 되는데 반대로 하십니다. 아이를 갖다 꼭꼭꼭 싸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을 갖다 먹여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일단 탈수가 되면 입이 말라도 물이 안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그게 심각해지게 되고 더 심해지다가 보면 가끔 열성 경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혀가 마르고 입가도 마르는 것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수액요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열이 오르면은 절대로 개를 갖다 더 싸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열이 오르면은 옷을 갖다 벗기고 찬물이 겁이 나시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더라도 셰프의 피부의 온도를 가급적 낮춰주기 위해서. 낮춰야 되는 거군요. 이것도 진짜 알아둬야 할 상식이네요. 그런데요, 정말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기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도움을 주셨던 경찰분의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온몸에 좀 힘이 없는 듯한 보였고 엄청 늘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 어머니께서 차에 타셔가지고 애가 의식이 없다, 열이 너무 많이 난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죠. 원래 평상시에는 이제 거기가 5에서 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저희가 사이렌도 계속 울리고 받고 긴급 상황이나 응급 환자 타고 있다 좀 달라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날 4분 정도 그냥 걸린 것 같아요. 열도 많이 내리고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거의 회복됐다고 그렇게 잘 들었어요. 어머니랑 연락 전화해서 아이 상태 물어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평소 같으면 그 거리를 가려면 뭐 네. 차도 막히고 하니까 예, 예.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사이렌 울리고 시민들의 협조로 4분 만에 갔대요. 그런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김복준 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100명의 도둑 강도를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게 낫다. 이 말씀 하시면 기억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저한테 제가, 강력 형사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뉴스파이터 와가지고 이제 이런 방송 하는데 얘기하니까 뭐 혹자 몇몇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강력범, 살인범 잡던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사이렌 울리면서 애들 후송해 준 거 방송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아.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명의 어떤 범인을 잡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훨씬 더 크죠. 네.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의 어떤 그 사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범인을 잡는 경찰, 진압 네. 경찰보다 범인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방 경찰의 아주 본업에 충실한 이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생명을 살리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이 저 뉴스파이터 제가 참 오래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하면서 뿌듯하게 딱 느끼는 거 그거 하나예요. 뭘까요? 사실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 무슨 긴급 환자가 타고 있는 차를 몰고 가는데 사이렌 울려주니까 이렇게 비껴줘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신선한 충격으로 우리가 막 칭찬하면서 방송하고 네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네. 또 방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는 보니까 경찰관들이 뭐 또 혹은 119가 사이렌 울리면 아주 시민들이 그냥 착착착착 비껴주는 아. 시민의식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방송의 힘이 아닌가 싶고 네. 한편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마 최초로 방송했을 아하, 거예요.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런 부분. 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런 이제 비슷한 사례를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댓글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경찰분들 이제 이 칭찬하는 그런 글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니 딱 영상을 보니까 꼭 이번 사안에 대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도 차가 있던데 아니 차를 타고 직접 병원에 가면 될 것이 왜 경찰을 불러 이라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뭐 일단 저는 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 규정이 있어요. 네. 29조 5항인데요. 29조에 있는데요. 근데 이 긴급 자동차라는 게 소방차, 구급차, 네. 혈액 공급차가 포함되고요. 또 시행령에 따르면 이게 또 포함됩니다. 경찰용 자동차 중에서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또는 긴급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이 긴급 자동차에 포함이 되고요. 아하. 이런 긴급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네.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네.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를 과료가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자동차로 민간용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우선 통행 권한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 자동차를 통한 네. 그런 그 신속한 그런 그 병원으로의 그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또 이런 거는 당연히 네. 그렇게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된 게 다행스럽고 네. 거기에 더해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김 의원님. 예. 그 글을 올리신 분을 제가 그걸 뭐 나무랑 탓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아무리 평상시에는 어디에 병원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알던 분들도 네. 아이가 아파요. 그 위급한 상황에 생각이 나겠습니까? 경찰차를 부르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생각도 본인이 당황해서 안 날 뿐더러 네. 경찰은요 그 관내에 그 병원에 이르는 지름길을 경찰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심지어는 골목골목까지 이렇게 통해서 빨리 가는 길을 압니다. 아하. 이런 경우에는 물론 119 소방대가 제일 빠를 수 있겠죠. 네. 그 구급대가 그렇지만 네. 경찰도 그 관내의 지름길을 아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경찰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하는 거 네. 이게 결코 나쁜 거 아니고 맞습니다. 네. 맞는 일이고 또 경찰은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민이 네.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구한다는 그 사명이거든요. 네. 생명이 저 위급하다. 총각을 네. 다툰다면 경찰이 무슨 네. 짓이라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자막의 제목은 기적의 4분, 아이를 살린 기적의 4분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머니한테는 아마 40분, 4년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이의 상태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5분의 거리를 4분에 돌파한 덕분에 이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네. 이 아이 이제 병원에 무사히 후송이 됐습니다. 네. 병원 진단을 보니까 수족구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최명기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관련해서 일단 어머니의 얘기, 지금 도움을 받았던 어머니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도움을 주할 사람이 없어서 경찰차가 보여가지고 경찰차를 바로 세운 거죠. 경찰차가 떠날까봐 바로 막으면서 쓴 거죠. 운전은 애 아버지가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저거 여보 세워는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하고, 제가 말했어요. 경찰차라고 쓰라고. 수족구에 의한 열쇼크였던 것 같아요. 수족구가 바이러스병이어서 어디서 전염된 거죠. 그래서 여름에 많이 돌고 있는 아이들의 유행병이거든요. 저 영상 봤거든요. 어제 예. 막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예. 그런데 운전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셨더라고요. 운전은 그게 영화에서나 보던 운전이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시민들한테도 감사하고 그 운전해 주셨던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거기 병원에 가서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어서 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이제는 이제 아이도 무사하고 하니까 안 보였던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요. 그 영상 보니까 경찰분이 운전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보이고 한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최명기 원장님, 수족구병이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상태였나요? 위험한 병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위험한 지경에 놓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하. 수족구병은 말 그대로 손수자, 이제 손에 발진이 생기고요. 네. 또 이제 발족 그래가지고 발에 발진이 생기고 네. 그런 다음에 구에서 입에 발진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는 수족구병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전형적으로 발진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발보다는 손에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아하. 대부분 이런 고열에 이르는 길은 없고요. 네.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냥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집니다. 네. 근데 아이가 입에 발진이 있으니까 아이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게 그렇죠. 되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고열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네. 간혹 가다가는 이게 이제 뇌막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진이 돋으면서 아이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고 네. 또 토하고 그랬을 때 아이를 반드시 눕혀놓고 이렇게 고개를 올렸는데 네. 뇌막염이 있으면 발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너무 아프다가 아이고.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서 신속하게 조처를 취해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걱정할 만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가족에게 또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신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의 강승원 경장님 정말 따뜻한 우리의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모정이 있었기에 이 아이도 지금 무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